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춘향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 강독의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이죠. 페이지는 438페이지고요. 자, 이 춘향전은 이제 대표적인 일종의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숙종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숙종 시기에 이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만들어지죠. 상평통보. 자,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종로 쪽에 이제 이런 도매상이 많이 형성이 되죠. 도매상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보부상을 통해서 보부상 통해서 일종의 장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시장하고 같은 말이죠. 장시라는 것은 이게 장시가 생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떤 상품 또 상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도 이 상권이라든가 상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플러스 놀이문화가 더 중요하죠. 놀이문화.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판소리 광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판소리 광대의 공연이 많이 인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판소리는 양반 문화가 서민 문화로 확산 되어가는 양상이죠. 이게 이제 바로 판소리입니다. 양반의 문화가 서민의 문화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이라고 이 판소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남사당패 거리 공연도 이제 많이 있게 되고요. 이제 춘향전도 이제 장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12마당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2마당을 뭡니까? 신재효가 6마당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신재효를 이제 한국의 셰익스피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의 셰익스피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이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이유, 춘향전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춘향과 이도령의 그런 숭고한 사랑 이야기죠. 숭고한 사랑 이야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한국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민족의 어떤 예술성이나 문화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방자라든가 또 월매, 춘향이 엄마죠. 향단, 춘향이 종이죠. 변학도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개성이 있죠. 개성 있는 인물. 개성 있는 인물을 창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고난을 맞아서 고난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성취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서사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은 이제 소설이 상당히 이본이 많습니다. 이본이라는 건 다른 판본이라고 그랬죠. 이 춘향전의 이본이 120여 종이나 무려됩니다. 120여 종.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또 이본에 따라 달라서 보통 이제 춘향전 군 이렇게 이제 작품군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군이란 건 이제 무리군자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고요. 이 춘향전은 이걸 이제 그 관탈민녀형이라고 하는데 16한데 이 관탈민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관에서 빼앗는다는 거. 이게 빼앗을 탈자거든요. 민년이가 백성의 여자죠. 관에서 백성의 여자를 빼앗는다. 또는 이제 원을 푸는 거니까 신원설화가 되겠고 신원설화. 원을 푼다. 애정설화 이야기죠. 애정설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암행어사 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암행어사서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속에 춘향전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말 다양하게 창극, 신소설, 현대소설 등 정말 다양하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 춘향전이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남원의 광안루죠. 광안루. 그쪽에 이제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북동 쪽에 있는데 연려 춘향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춘향사라는 그런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춘향이 실존했던 것으로 믿고 어떤 높은 정절, 춘향이 높은 정절을 기리고 넋을 추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도 미래에도 상당히 재해석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재해석,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주로 재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춘향전은 상당히 이제 고대 소설 중에서도 다양한 이본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본은 이제 주로 이제 목판본, 그다음에 필사본, 그다음에 한문본, 구활자본. 자,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에도 뭐 여러 일본이라든가 파리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에 이제 이 판본을 보면 판본을 세 가지로 이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별춘향 계열, 별춘향전 계열 이런 게 있죠. 별춘향전 계열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남원 고사 계열, 남원 고사계 개통본. 세 번째가 옥중화 계통의 부활자본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형태. 옥중화라는 것은 이제 이해조가 신소설로 이제 각색을 한 거죠. 옥 속에 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 피어 있는 한 줄기 꽃이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면 옥중화죠. 옥중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춘향의 고난을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면요. 춘향의 고난이 이제 있는데, 자,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과연 약속을 지키고 돌아와서 사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난이고, 두 번째는 남은 부사죠. 새로 부임한 그 변학도가 부사의 수청을 강요를 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우리가 쑥대머리라는 그 춘향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쑥대머리 쑥이 자라는 것 같은 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향의 머리죠. 감옥에 갇힌. 그래서 뭐 쑥대머리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지행색의 이도령이 만난 농부의 어떤 풍자, 이제 거지행색을 하는 거죠. 이도령이. 그래서 이제 농부의 이제 풍자적인 소리를 보면 원님은 노망이 들었고, 제수는 주망이 들었고, 아전은 도망을 가고, 백성은 원망을 한다. 풍자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죠. 다 이렇게 망자로 끝나요. 망자로. 노망, 늙었다는 거죠. 늙어서 주망, 술에 빠져 있다는 거죠. 도망가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물밀듯 밀려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풍자를 하죠. 그래서 남원 지방의 이 토 세력이 얼마나 민중을 괴롭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이도령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의 이 서사 전개는 두 남녀의 애정을 중심으로 어떤 갈등, 고난, 성취, 그러니까 두 남녀의 애정을 중심으로 갈등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이 있겠고, 그것을 이제 성취, 이런 것을 담아낸 애정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연을 맺는 걸 결연이라고 하죠. 이별하고 다시 춘향의 고난이 있죠. 그리고 다시 애정을 성취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연이라는 것은 이제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결연을 맺는데, 이 선남 선녀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신분이나 계급적 차이를 두고도 결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춘향은 이도령의 됨됨이 장래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도령은 춘향의 미모, 재주에 취해서 금석지약을 맺는 거죠. 금석지약, 금과 돌과 같은 약속. 이런 것을 또 맺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령이 이제 부친의 서울로 가고 영원한 이별. 그리고 춘향은 이별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언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춘향이 이별이 한 4에서 5년 정도 되고 춘향은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는 거죠. 이도령은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고 춘향은 이 변사또의 수청 명령을 받지만 거부하는 거죠.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정을 성취하는 얘기가 나오죠. 애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령이 이제 장원 급제를 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로 전라도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사또의 생일연에서 이제 어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춘향이 정렬 부인을 하사받고 며느리로 인정받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이도령, 이몽룡의 어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몽룡이 이제 어사시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금준 미주 천인열. 금술동에 있는 마시는 술은 미주죠. 만백성의 피요. 천 사람의 피니까 금준. 옥방가요 만성고. 옥쟁반에 있는 마시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총누락시 민누락.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춘향전 상당히 이제 이런 세계적인 어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춘향전에도 어떤 서정적 요소의 핵심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랑가라든가 십장가라든가 어사시가 여러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을 보면 이제 초기와 이제 그 후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초기 부분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뜨거운 육체적 사랑이죠. 춘향과 이도령이. 그러다가 이제 후기로 가면 숭고한 정절 또는 정신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 462쪽에 첫째 줄에 보면 끝에 나오죠. 춘향과 도련님이 마주 앉아 누웠으니 그 일이 어찌 되겠나냐. 사양을 받으면서 삼각산 제1봉 봉화가 앉아 춤추는 듯 두 활개를 예구부시 들고 춘향의 솨옥수 받으시 검쳐 잡고 의복을 공교하게 벗기난 뒤 두 손길 썩 놓더니 춘향 가은 허리를 담쑥 안고 나상을 보셔라. 뭐 해가지고 이제 쭉 어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의 가치를 본다면 춘향전의 가치가 더 중요하죠. 춘향전의 가치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감동의 스토리죠. 이를 지닌 애정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때요? 실용적인 인물이죠. 인물인 그런 그 월매와 방자, 향단. 이런 그 하층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판소리에서 소설로 우뚝솟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우뚝솟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창조력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또 춘향전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춘향전의 이제 그 4단계 서사 구조를 보면 결연, 인연을 맺고 이별하죠. 춘향이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애정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별춘향전 개통본의 춘향전과 뭐 남원 고사계 개통본의 춘향전의 뭐 특징들이 좀 있는데 또 옥중화 그 개통의 춘향전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방송 강의를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별춘향전 개통의 이제 춘향전은 지방의 독자를 의식했다. 그 독자를 의식해서 만든 판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춘향 중심이에요. 이도령보다는 춘향 중심이다. 그리고 판소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원 고사계가 있죠. 남원 고사계. 이 남원 그 고사계 개통본 춘향전은 창작 의식이 투철하죠. 그러한 이제 작가의 판본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구조가 확연해요. 대립구조가 있고 이제 육체적인 사랑에서 이제 정신적인 사랑으로 가는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옥중하계 통의 이제 춘향전은 그 이해조가 이제 그 매일신문에 연재했죠. 그래서 인기를 끈 춘향전을 각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기용이라는 분의 이제 명창이죠. 판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연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매 요청에 의해서 이도령이 변학도를 용서한 내용. 그러니까 월매에 요청을 해서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없었죠. 이도령이 이제 변학도를 용서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의 신분이 기생 또는 서녀에서 이제 기생으로 이제 가죠. 그러니까 이 대립구조 속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숭고한 사랑의 희극미, 예술미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숭고한 사랑의 희극미, 예술미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전의 주제는 뭐냐? 이건 이제 표층적 주제와 심층적 주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주제를 나눈다면 자 이렇게 이제 표층적인 주제로 하고 심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표층적이라는 것은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정절, 앞세운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봉건왕조죠. 봉건왕조인 유교사회의 그런 주제죠. 충효열하는 그런 거고 이걸 심층적인 주제로 가면 어떤 조선 후기의 부패상 그 다음에 민중억압 자 이것에 대한 저항의식이죠.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격체로서의 어떤 춘향의 가치관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인격체로서의 춘향의 가치관 그걸 다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적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성적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 자유를 부르짖는 민중의 소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이제 춘향전에 대해서는 뭐 일서 마르크스주의 비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뭐 막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비평을 보면 이 춘향전은 일종의 어떤 민중 의식이고 저항 의식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변학도의 부패상이죠. 조선 후기에 이제 지방 관료들의 부패상도 있고 민중에 대한 억압에 대한 저항 의식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춘향전의 십장가 이제 곤장을 때리는 십장가죠. 거기를 보면 여기도 이제 봉건 왕조의 유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절개, 지조, 뭐 충, 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절이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보수적인 해석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486페이지를 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춘향전의 주제의식과 거리가 먼 것은 1. 사회적 제약을 극복한 주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렸다. 맞죠?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분제도에 대한 반발이 드러난다도 맞죠? 3.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해 징계한다도 맞죠? 5.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춘향의 사랑을 통해 근대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도 맞죠? 4. 전통적 계급사회에 대한 모순을 개혁하고자 한다. 자, 이건 아니죠. 전통적인 그런 그 계급사의 모순까지는 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춘향전의 근원설화가 아닌 것은 신원설화, 연려설화, 방위설화, 암행어사설화, 관탈미녀설화. 여기서는 3번이겠죠. 이 방위설화는 흥부전의 근원설화예요. 흥부전의 근원설화. 원래 이제 흥부전에서는 놀부, 형이 악하죠, 형이. 형이 좀 악하게 나오는데 이 방위전은 방위가 동생이죠. 동생이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죠, 3번이. 그 연려설화는 연려불경 이부라는 거죠. 연려는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다. 관탈민녀는 관에서 백성의 여인을 뺏는다 이런 얘기고, 신원설화는 그 원통함을 풀어준다. 암행어사설화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게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이 춘향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본문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말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좀 그 된 것들을 또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462쪽의 밑에서 한 6째 줄에 사랑 내 사랑이야부터 시작되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463페이지 5째 줄에 내가 모두 사랑이구나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대단한 실력이죠. 거기 보면. 그래서 무슨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특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춘향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